대부분 다 반쪽만 알고 있어요. 반쪽. 그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상승 추세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추세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떨어지는 모멘텀은 약해졌지만 추세 반전을 실패해서 그대로 추세를 유지시 그거를 모르고 그냥 요 지표 이것만 나오면은 무조건 추세 반전이다. 난 떼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ACD라는 지표 많이 쓰시죠? 이 매매를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이 다이버전스를 최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기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이 추세를 끝까지 발라먹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맥디는 기본적으로 이 추세 반전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이 추세 반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MACD를 배울 때 MACD를 유튜브에 검색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초 강의 영상에서 대부분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MACD의 보조지표의 저점이 올라간다면 추세는 바뀐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반대로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진다면 추세가 바뀐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반쪽만 알고 있어요. 반쪽. 그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상승 추세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추세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떨어지는 모멘텀은 약해졌지만 추세 반전을 실패해서 그대로 추세를 유지시 그거를 모르고 그냥 요 지표 이것만 나오면은 무조건 추세 반전이다. 난 떼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 트레이딩이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디와 다이버전스 실제 적용. 그러니까 아까 처음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고점이 높아졌고 보조지표 MACD의 오실렛이 낮아졌으니까 추세는 무조건 반전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이런 고점에 물량을 아예 실어가지고 이만큼 먹고 나오면 제가 말이라도 안 하겠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들어가지 않아 놓고 이 저점이 뚫렸을 때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시작점인가 보다. 추세선을 뚫렸으니까 무조건 추세가 반전되겠지. 이래서 이런 저점에 매도를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슈팅이 나와서 여러분들 계좌가 녹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점이 낮아져가지고 지금 5분봉을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고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 깨지면 여기서 매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나올 확률보다는 기존 추세가 유지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파동의 관점이라는 영상 하나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 영상이 조금 길긴 한데 안 보신 분들은 꼭 그거를 한 두세 번 정도 보고 오시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조지표보다는 이 파동이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그 구조가 유지가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디와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볼 때는 추세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즉 5대5라는 거죠. 5대5. 근데 추세 반전이 있더라도 그 전에 힌트를 준다라는 겁니다. 맥디의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세 반전을 준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기 전에 항상 어떤 패턴을 가진다? 상승 추세에서 바뀔 때는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 즉 헤드앤숄더 패턴이 먼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요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저점을 살짝 높인 뒤에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대부분은 이렇게 바로 바뀌는 경우 혹은 이렇게 바로 바뀌는 경우를 기대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많이 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맥디 다이버전스만 가지고 추세 반전 예측을 하는 것은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운 좋으면 단기 추세로 볼 때는 6, 7번 맞을 때도 있어요, 연속으로. 근데 이렇게 크게 한번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매매 잘못했다가는 이 여섯 번, 일곱 번 벌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원금까지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가 한 번 강하게 형성이 되면은 이 다이버전스가 중간에 나온다고 해서 추세가 무조건 바뀌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장을 만드는 세력들 있죠.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여러분들?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추세가 바뀐다. 혹은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유튜브에 쳐다보면 엄청나게 수백 개, 수천 개 영상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똑같은 튜토리얼이 그렇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추세가 바뀐다. 그러면 대다수의 세력들은 그거를 역용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역용할 줄 아셔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디와 다이버전스의 올바른 활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요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추세가 바뀔 확률보다는 안 바뀔 확률이 더 높다. 이게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거 추세가 바뀌는 거 우리가 이제 BOS라고 부르는데 추세가 한번 상승으로 바뀌든 하락으로 바뀌든 이런 구조가 바뀌게 된다. 구조가 변경이 되면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추세일 때는 더욱더 강하게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 초입일 때는 하락 추세가 더욱더 강하게 발산이 되고요. 상승 추세 초입일 때는 상승 추세가 더욱더 강하게 발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 하락형 패턴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 우리가 싸게 매집이 가능하다. 세력들은 이걸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데 우리 대부분 개인들은 어떻게든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어떻게든 발가락 끝에서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 역추세 심리.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추세가 확실히 바뀌지 않았다. 즉 이런 식으로 고점에 계속 높여가는데 다이버전스만 나왔다고 추세가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이버가 나왔다면은 살짝 눌렀다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뚫리면 이탈하면 그때 손절하면 됩니다. 왜냐면 손절 확률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건 다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갔다 해서 짧게 손절한다고 하면 뭐가 좋냐면 또 손익비가 좋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인데 이걸 눌림으로 활용할 거예요. 추세 반전이 아닙니다. 눌림 활용. 자,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고점이 높아가면서 여기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여기서 고점이 낮아졌는데 여기는 올라갔죠. 그 대부분 여기서 뭐 하냐면은 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다이버가 나오고 살짝 이동평균선. 이제 보통 21선, 볼린저밴드 21선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리는데 21선 기준 되돌렸을 때 이때 우리가 저가 매수 자리가 된다는 거죠. 한번 추세가 성립이 되면은 다이버가 나왔다고 추세가 바로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다이버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한 번 나왔고 또 두 번 또 나왔어요. 또 올라갔는데 이것도 또 내려갔죠. 그럼 이것도 다이버전. 그럼 다이버전스만 배운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이렇게 매도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다이버가 나올 때는 무조건 저점 매수로 대응하자. 21선까지 되돌리면은 무조건 저점 매수. 일단은 매수로 보자. 깨지면 그때 포지션 스위칭으로 늦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급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풀매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손절하고 또 매수 들어갔다가 또 떨어지면은 또 손절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이클입니다. 역사이클. 이거 잘못 걸리잖아요. 한 두세 번 만에 여러분들 계좌 깡통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역사이클에 걸리지 않게 항상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손절했어요. 근데 여기서 쭉 가다가 이번엔 진짜 같아요. 와, 이거는 각도가 아까보다 좀 가파르죠. 여기 조금 완만했는데. 그리고 고점이 올라가는 것도 약해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또 매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또 손절을 하고요. 차라리 일단은 뭐가 유지가 될 거, 기존 추세가 유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을 보자.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요? 추세가 바뀌려면 적어도 고점이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한번 낮아졌지만 직전 저점 못 들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요.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다이버가 나올 때 뭐만 들어간다? 매수만 들어가도 여러분들 떼돈을 벌어요. 근데 항상 이런 역사이클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거는 고점이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뚫으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BOS가 일어났습니다. BOS는 Breakout of Structure라고 해서 추세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슬슬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점 낮아지죠? 차트 저점 낮아지는데 다이버전스는 형성이 됐죠. 물론 여러분들이 요 시세 초입 있죠.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가면 다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추세가 크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 추세선이 딱 깼을 때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근데 추세가 바뀌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천천히 기다렸다가 추세선이 바뀌면 이제서야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렇게 꽂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중을 많이 태우는 거죠. 물론 적절하게 눈치가 빠르신 분도 여기서 나왔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 4일 벌어놨던 거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날립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추세 반전이 아니라 눌림으로 봐야겠다. 오히려 추세선이 깨질 때 대부분의 개인들이 매수 들어가는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의 입장에서 차트를 바라보는 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들은 항상 뭐 하기를 원한다? 물량을 넘기기를 원합니다. 물량 넘기기.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세력들이 진짜 엑스트라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고점에서 들어갔던 물량들을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서 신규로 얘네들이 들어 올리려고 했으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가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번 정도 저점을 높였지만 직전 고점을 이렇게 뚫어냈으면 몰라요. 그럼 그때 추세가 바뀌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추세가 만들어지면은 다이버가 나올 때마다 계속 고점 매도를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수익이 정말 잘 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높여가는데 보조지표가 좀 낮아졌습니다. 대부분 다 뭐 들어간다? 여기서 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살짝 눌렀을 때 21선이나 볼리지밴드 하단. 제가 봤다면 이 저점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놓고 이 자리가 안 오면 21선. 여기 오면은 또 추가 매수. 이렇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또 슈팅을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고 다이버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맥디와 다이버전스 눌림을 활용할 때, 자, 상승 추세 와중에, 즉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 와중에 만약에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맥디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면 매도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관망 후에 저가 매수로 일단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 딱 들어가자마자 매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확률이에요, 확률. 여러분들이 10번에서 7번, 8번 이기는 게임에 마지막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갔을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자마자 실패가 되더라도 계속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BOS 패턴 출현 시 아까 추세가 바뀌는 즉 이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 유지하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매도로 바뀌어도 괜찮다. 하락 추세의 와중에서도 마찬가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도 매수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갔을 때 고가 매도로 대응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점이 확실하게 높아지는 걸 확인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만 잘해주셔도 여러분들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시를 몇 개 갖고 와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데 맥디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대부분 다 여기서 매도 들어가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런 데서 애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21선에서 한번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지리선 부분에서 한번 2차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슈팅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면 다이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속으로 감사합니다. 외쳐주셔야 됩니다. 저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진다면 다이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존에 형성되었던 지리선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됐다면 저는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여기서 3차 매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평균 단가가 완전히 밑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만큼만 올라가도 대박 수익이 나는 거겠죠. 여기서 고가 부근에서 1차 매도, 좀 뚫을 때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되었겠죠. 그래서 다이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들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점에서 눌림으로 생각을 하셔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돈을 법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채널선이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죠? 저점 낮아지는데 다이버가 나왔네. 여기서 추세 반전을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저가에서 들어가면 먹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올라왔을 때 매도, 볼벤 탔을 때 매도로만 대응하셨어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반등 먹는 것보다 애매한 데서 이렇게 반등 먹는 것보다는 이런 데서 고가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수익 내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반등을 줬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저점이 낮아지고요. 지금 보시면 계속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다이버가 나왔습니다. 맥디 저점 올라가고 보조지표 저점 올라가고
이 차트에서 좀 떨어지고 있죠. 대부분 여기서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가 강화됐을 때는 21선 위에 올라가면은 무조건 매도. 그럼 이렇게 원웨이로 떨어지는 거를 더 크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반등을 잡으려다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 혹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버가 나왔을 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수익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데 한두 번 잘못 걸리면은 계좌가 이제까지 벌었던 거 찔끔찔끔 벌었던 거 다 날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나쁜 습관,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추세 반전을 그냥 막 들어가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거든요. 한두 번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나쁜 습관을 갖고 계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대 파동 나올 때 한 번에 다 무너진다. 역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생각하셔라. 앞전에 자잘자잘한 손실이 여기서 한 번에 다 몇 배 이상 메꿔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이제 다이버전스를 적용했을 때 이제 추세가 반전된 예시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졌을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21선 오면 매수하라. 올라갔죠, 실제로. 근데 여기서 올라가서 익절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떨어지면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본절로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익이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실제 추세가 바뀌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매도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다이버가 나왔다고 고점에서 매도 들어가려면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결과론적으로는 다이버전스가 완전히 대박 지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다 결과론적인 것들이다. 자,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인데요. 자,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요때 있죠. 요때 올라갈 때. 이때 다이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일봉이거든요. 이 구간이 거의 한 6개월 됩니다. 그 시점에서 대부분 다 유튜브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매도를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비트코인 이제 폭락 시작입니다. 다이버전스 나왔으니까 무조건 매도 들어가세요. 실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승리자는 누구냐면은 매수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승리자예요. 왜냐? 이미 추세는 저점을 높였고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 다이버만 나왔다고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림 줄 때, 이렇게 눌림 줄 때, 이럴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이냐면 다이버전스를 너무 믿지 말아라. 추세 반전이 아니라 오히려 다이버전스를 믿되 되돌릴 걸 기대하고 기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가 매수 혹은 고가 매도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역이용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많이 여러분들 복습해보시고 저희 함투사 리뉴얼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2시간씩 매일매일 실전 유튜브에 나오는 기법들을 적용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는 시간이다 보니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